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의원들은 북한이 최근 2주 사이 5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를 쏘아 올린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미사일 위협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은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9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비핵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전 세계 안보에 계속해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때문에 자신은 북한과 그들의 조력자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를 상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드 액트는 가드너 의원과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지난 6월 말 함께 상정한 법안으로 유류 공급 등 대북 금수 조치가 핵심 내용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핵기만과 인권유린이라는 김씨 일가의 각본은 북한을 계속해서 국제 왕따로 만들 뿐이라는 점을 북한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약 2주 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입니다. I don't understand what good talks will do at this point. It's clear that Kim Jong-un has no intention to live up to his promises. The United States has made it very clear that we're interested in denuclearization. They have no interest, so I don't see what good talks would do at this point.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하원 외교위 소속인 테드 리우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관리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은 어떤 핵무기도 미사일도 제거하지 않았고 오히려 핵 연료를 늘렸다며 미 정보 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12기 이상의 핵무기까지 추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 미소 짓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유대 관계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북 협상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특별한 언급 없이 절제된 반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정부가 외교적인 화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통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는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최근 공개한 2019 세계 자유보고서 북한편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2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지 않는 모호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지난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3차례 만났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외교적 화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통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는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적 이견이나 반대는 금지되고 엄격하게 처벌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문과 강제노동, 기아와 다른 잔악행위가 자행되는 정치범 수용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구금시설들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외국인 억류 문제와 관련해 북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들에 대한 구금은 반복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정부가 국제적 반대를 무시하고 탈북민들을 계속 강제 송환해 고문과 수감, 처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2월 발표한 2019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이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와 관련해 100점 만점 가운데 3점을 받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송환한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중 지금까지 미국인 1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미 국방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몇 주 안에 추가로 20명 이상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여름 미국에 송환한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중 1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밝혔습니다. 케네스 호프만 DPAA 대변인은 9일 VOA에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몇 주 안에 20명 이상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미군의 이름은 가족에게 먼저 알린 이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미군 유해 송환에 합의한 뒤 지난해 7월 27일 미군 유해가 담긴 상자 55개를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이 상자들에는 총 250여 명의 유해가 담겼고 그 가운데 90여 명은 한국군 병사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프만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송환받은 유해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신원 확인 작업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2명은 물적 증거와 키가 큰 흑인 병사였다는 점 때문에 확인이 빨리 이뤄졌지만 나머지 유해 유전자 샘플들은 델러웨어주 도버의 미군 유전자 감식 실험실로 보내 법의학적 검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디애나주 버넌 출신의 찰스 맥데니얼 육군 상사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윌리엄 존스 육군 일병의 신원이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Caseworker called and he said, "We've got one dog tag, and it's my dad's." 추가 유해 발굴 작업의 재개를 위한 노력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미국 2차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전쟁 실종 미군은 7,800여 명에 달하며 이 중 5천여 명이 북한 지역에서 실종됐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연설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단일 규모로는 가장 많은 유해자 송환을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과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을 북한에 요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친우 봉사회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을 방문한 데 이어 앞으로 수주 안에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조치들은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아울러 미국의 가장 오래된 전쟁의 상처를 치료하고 화해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단체는 한국 전쟁의 결과로 수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아직도 가족들과 헤어져 있으며 수만 명의 미군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미군 유해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NCNK가 12일 북한 알아가기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키스 루스 NCNK 사무국장은 VOA의 이메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미국 내외 대학생들과 전문직 종사자 12명이 참석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워크숍은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며 워크숍 참석자들은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과 대북 정책가들과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토론을 벌입니다. NCNK 측은 이번 워크숍이 북한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과의 토론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펼쳤던 지난해 35개 고위급 대표단을 해외에 파견해 1998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와 동서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세계 속 북한은 북한이 1998년 이후 70개 나라에 368개의 대표단을 파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이 51회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31회, 그 뒤를 쿠바와 라오스, 베트남이 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은 10회에 그쳐 2003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이 북한이 여권만으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여권 지표를 발행하는 영국 헨리 앤 파트너스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39개국으로 공동 10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 대상 199개국 가운데 북한보다 여권 파워가 센 나라는 184개 나라, 북한보다 영향력이 약한 나라는 10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의 올해 여권 파워는 지난 2006년 78위를 기록한 데 가장 낮은 것으로 핵 미사일 개발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